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이 된 직장인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저는 지금쯤 결혼 준비를 위해 한창 바빴을 때였겠죠. 하지만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리고 난 후 아나무인으로 나오는 예비 시모의 행태를 보고 주저하지 않고 파혼을 감행했습니다. 나름 그 과정이 드라마틱하긴 했지만 진지하게 결혼을 준비했던 예비 신랑은 자기 엄마랑 연을 끊겠다고까지 했지만 저는 결혼하면서 남의 부모 자식 영 끊어놓기는 싫었어요. 파혼이라는 경험이 유쾌한 경험은 결코 아닙니다만 저는 이번 일로 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0이 넘은 나이가 되니 주변 친구들도 하나들 결혼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처럼 파혼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파혼이라기보다는 결혼 준비 중 결별이라는 말이 맞겠네요. 저는 가족이 없어요. 혈혈단신 그야말로 혼자에다가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 주변에 상의할 사람이 친한 친구들 몇몇이었는데요. 다들 제 사연을 듣고 마음 아파했고 그 사람과 다시 만나라거나 결혼하라는 친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파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한 친구도 하는 말이 그랬어요. 내가 결혼해봐서 하는 말이 아니고 너 위로하려고 하는 말도 아니야. 근데 너 정말 똑똑하게 파혼하길 잘한 것 같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15년 딱이라도 올려붙였을 텐데. 암튼 잘했어. 너보다 속 시원히 파혼을 어떻게 하겠어? 살아보니까 아무리 좋은 시어머니라도 내 엄마는 아니더라고. 근데 결혼 전부터 함부로 하는 거 뻔히 다 보이는데 시집 갔다가는 너만 죽어나는 거지. 나도 파혼한 거 후회는 안 해. 그냥 연애하느라 보낸 시간이 아깝고 아직 나한테 매달리는 사람이 안 됐다 싶고 그런 거지 뭐. 조만간 정리는 해야겠지. 지금은 아쉬워서 매달린다지만 결혼해봐라.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뭔지 딱 알게 될걸? 자기가 엄마랑 영끈을 각오했다지만 그건 모르는 거야. 너 알다시피 어디 부모 자식 관계라는 게 그래? 나중에 자기 부모 아프거나 죽기라도 해봐라. 그것까지 외면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니? 똥차 가면 벤츠 온다잖아. 나는 너 더 좋은 사람 만나려고 이런 경험 한 번 한 것 같아. 속 깊은 친구들 덕에 파혼의 아픔도 금방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직 가끔 연락 오는 전 남자 친구 때문에 속이 상하긴 하지만 뭐 언제까지 이러냐 싶네요. 그냥 대꾸 안 하면 언젠가는 본인도 제 풀에 나가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건 그 사람 엄마도 몇 번 저를 만나자고 했다는 겁니다. 저를 무시하고 그렇게나 반대하며 아들 뺏어간 도둑년 취급을 하더니 말이죠. 아들이 힘들어하는 건 둘째치고 자기 생각과 달리 알토란 같았던 저를 놓친 걸 아마 아까워하는 거겠죠. 제가 전 남자친구, 그러니까 예비 남편을 만난 건 제가 29 무렵 막 30이 될 때였습니다. 저는 직장생활 8년 차였고 그 사람은 사회 초년생이었어요. 예비 남편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말 착하고 말수 적고 순한 사람입니다. 둘이 만난 건 매일 아침 다니던 영어 회화 학원에서였는데 어쩌다 보니 같이 수업 듣는 사람들과 커피도 마시고 모임도 하게 되면서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처음에 제가 호감이 있었고 그런 상태로 알고 지내다가 남자친구가 사귀자고 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전에는 딱히 연애란 걸 해본 경험도 없었어요. 연애를 하면 결혼으로 이어지는 그 루트가 저는 늘 부담이라 일부러 연애를 외면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제가 성격이 좀 활달한 편인데도 워낙 열심히 살다 보니 이성에는 관심을 별로 두지 않았거든요. 자기 성격과 반대인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그 사람이 저도 싫지 않았고 결국은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워낙 악바리처럼 살아왔던 터라 연애를 하는 게
이렇게 좋고 행복한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 연애를 하고 자연스레 결혼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먼저 결혼 말을 꺼낸 사람도 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말까지 나올 정도로 연애를 했으니 서로의 가족사항이나 개인사는 얼추 둘 다 알고 있었는데요. 남자친구가 결혼하자는 말을 여러 번 할 때 제가 일부러 회피를 하곤 했습니다. 사실 저는 남자친구를 사랑했지만 결혼에 대한 건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살아온 과정이 그리 평범하지만은 않아서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동료들, 선배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면 일가 친척들이 다 있으시고 다들 결혼하는 과정이 비슷하더라고요. 양가 부모님이 인사드리고 상견례하고 날 잡고 혼수예단 마련하고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런 결혼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족이 없습니다. 흔한 말로 하자면 저는 고아입니다. 솔직히 말해 부모님 얼굴을 몰라요. 아마 6살 때쯤부터 고아였던 것 같습니다. 복지시설에서 자랐고 대학 졸업 후 바로 대기업 관계사에 취직하게 되었고요. 연봉 및 복리 수준이 좋은 편이라 돈도 어느 정도 모은 편이었어요. 복지시설에서 자라면 보통 기숙사가 있는 회사에 생산직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통인데 저는 대학에 가고 싶어서 중학생 때부터 쭉 공부했는데 일이 잘 풀려서 서울 소재 명문대 공대에 합격하고 덕분에 복지시설 출신에게 장학금을 주는 재단을 만나서 대학까지 무사히 졸업한 케이스입니다. 몇 없는 케이스다 보니 힘들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만큼 자리 잡기까지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여기다 말하면 아마 다들 눈물 뚝뚝 흘리실걸요? 그래서 연애도 사치라고 여긴 거고 아예 내 인생에서는 결혼도 배제하고 살았죠. 그런데 좋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나도 남들처럼 가정이란 걸 꾸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너무 설레는 마음이 들더군요. 처음에 가족에 대한 거 오픈하니 남자친구가 많이 놀라긴 했어요. 자기는 저를 보고 그런 힘든 과거가 있는 줄 정말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너 첫인상이 하도 새침한 부잣집 딸내미 같길래 다가서는 것도 어려웠는데 정말 의외다. 제대로 뒷받침해주는 사람 없는데도 앞가림 정도가 아니라 정말 출세한 거잖아. 선아, 너 대단한데? 부모님 지원 다 받으면서도 공부 제대로 못한 나보다 훨씬 나아. 그래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도 하고 사회생활 한 거구나? 뭐 말하자면 그렇지.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보다 훨씬 노력해서 인생 개척한 사람도 많은걸. 내 환경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뿐이야. 자연스레 대화 중에 나중에 결혼하면 우리 어디에 집을 얻고 어디에 살자는 말이 나왔고 경제적인 부분도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비 남편과 비교하니 제가 그동안 참 악착같이 산 게 맞구나 다시 한번 느꼈어요. 남자친구와 여러 가지 면에서 저와 차이가 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중 한 가지는 저는 집이 이미 있었고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는 아직 자립을 못한 상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외모를 꾸미는 거나 사치를 좋아하지도 않고 무조건 제 앞가림을 위해 돈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모은 돈이 꽤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종잣돈이 또 돈을 벌고 하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집이 이미 있었어요. 주변 직장 선배님들하고 모델하우스 줄까지 서가며 분양받았던 집이 있는데 준공 나고 등기 칠 때 집값이 정확히 2배가 올랐던 겁니다. 저 혼자 살 생각에 작은 평수를 분양받았지만 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등기 치면서 대출도 넉넉히 받았고요. 마침 같은 회사 다니는 동기가
1년 동안만 월세를 주고 살게 해달래서 한 칸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저야 좋았죠. 그 친구에게 월세 받아서 대출이자 냈으니까. 아무튼 집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놀라더라고요. 그럼 지금 사는 집이 네 명의의 집이었구나? 나는 회사 동기랑 같이 산다길래 월세 쉐어하면서 사는 줄 알았지. 다시 한번 너 참 대단하다. 나는 아직 집은커녕 집 살 돈도 많이 못 모았는데 오히려 너에 비하면 내가 부족한걸? 어쩌지 선아야? 네가 나 내칠까 봐 걱정이다. 신혼집은 오빠가 마련하기 힘든 형편이면 친구 내보내고 내 집에서 신혼살림 차리면 되지 뭐. 내가 재테크는 자신 있으니까 나중에 결혼하면 나한테 맡겨봐. 우리 둘이 같이 벌면 5년 안에 정말 떵떵거리며 살겠다. 저런 대화를 할 때만 해도 나도 정말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을 꾸릴 수도 있겠구나. 막연히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나의 이런 환경을 과연 지금 만나는 사람의 가족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걱정한 게 사실입니다. 일단 저 같은 사람을 부르는 단어, 고아라는 말만 들어도 뭔가 단어 자체에서 궁핍함과 불쌍함이 느껴지잖아요? 많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내 자식이 굳이 고아를 만나 결혼하길 바라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점은 저도 당연히 이해했고 만나는 사람의 부모가 반대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안할 각오는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어른이라면 힘들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저를 제대로 알아봐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남자친구는 이런 저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고 가부장적인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라 자기 부모님도 분명 저를 알아봐 주실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아, 네가 그 정도로 힘들게 자란 줄은 몰랐어. 하지만 네가 부모님이 안 계시고 일가 친척이 없다고 해서 우리 결혼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아무 걱정하지 마.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도 잘 컸다고 우리 부모님도 너를 기특하다고 생각하실 거야. 우리 부모님은 나를 누구보다 믿어주시는 분들이거든. 내가 좋아하는 여자도 분명 좋은 사람 데려올 거라고 믿어주시는 분들이야. 너도 만나보면 알게 될 거야. 우리 생각이야 그렇지만 어른들은 안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어릴 때 상처를 하도 많이 받아봐서 혹시 자기 부모님이 나 달가워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해할 각오는 하고 있어. 그래도 정말 좋은 분들이라면 나 만나보시고 받아들여 주실 거라고 믿어. 그럼 당연하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은 걱정하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작해보자. 그런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당연히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과 하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옆에 있어줄 사람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정말 못 모르는 철부지였다는 걸 지금은 압니다. 특히나 자기 자식이 제일 잘난 아들 가진 부모에게는 고아인 저를 며느리로 받아줄리 만무했죠. 어디 가당키나 하냐는 말까지 들었으니까요. 저는 인사하러 가기 전에 저에 대해 미리 얘기를 해놓으라고 몇 번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혹여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면 아예 보자고 하시지도 않을 테니까 미리 남자친구 부모님 의사를 알고 싶기도 했고요. 혹시 자기 부모님께 나 부모님 두 분 다 안 계신 건 말씀드렸어? 아들 결혼한다고 하면 보통 다들 궁금해 하시던데. 혹시 싫은 기색은 없으셨고? 그러자 남자친구가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외동이라 우리 엄마가 며느리 보는 거 엄청 기대하고 계시긴 해. 근데 있지, 선아야. 내가 아직 엄마한테는 너 부모님 안 계시다는 사실은 말씀을 못 드렸어. 혹시 너 만나기도 전에 편견 가지실까 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더라. 그래? 그렇다면 뭐 내가 말씀드려도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난 충분히 이해해.
막상 저에게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자기 부모님 반응을 걱정했을 그 사람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고작 그런 걸로 기분 나빠할 만큼 옹졸한 사람도 아니고 얼마든지 어려울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어린 나이였다거나 20대 초반이라면 상처였겠지만 이미 30 다 되도록 고아라는 저의 상황에 대한 편견을 수없이 겪은 터라 남자친구가 부모님에게 차마 말 못한 거 이해했어요. 저는 과거에도 저와 스스럼 없이 지내던 지인들이 나중에 내가 고아라는 걸 밝히면 싸늘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피하거나 혹은 오히려 동정어린 시선을 보내며 불쌍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굳이 상처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정 어려우면 집에 인사하러 가서 가족관계 물어보실 때 씩씩하게 내가 대답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남자친구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부모님이 저를 너무 궁금해하시는 통에 대강 말을 해놨다가 하더라고요. 하지만 예상대로 남자친구 표정이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잔뜩 기대하셨을 부모님이 아마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고 혼자 자랐다는 걸 알고 아마 달가워하지 않으셨겠죠. 그래도 인사하러 올 필요 없다는 말은 안 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오히려 제가 졸업한 학교나 다니는 회사를 들으시고는 놀라시면서 저를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다더군요. 남자친구는 성품이 다정하고 순했기 때문에 그런 성품을 물려주신 부모님도 분명 좋은 분들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싫다고 하신다면 일단 노력은 하겠지만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라면 저희들 어쩌겠어요.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첫 인사하러 가던 날, 저는 나름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백화점에서 꽤나 비싸게 주고 정성껏 선물까지 준비해 예비 신랑 집을 방문했습니다. 긴장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서서 인사를 드리는데 첫 마디가 어서 오너라가 아닌 절 위아래로 훑어보시는 시어머니가 눈에 먼저 보였습니다. 그나마 예비 시부는 저에게 웃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셨는데 시어머니 표정을 보고서 그때부터 각오는 하고 있었어요. 아, 이 집 어머니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앉아서 식사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 음식 맛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저는 긴장을 했습니다. 저는 곤란한 질문을 받더라도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릴지 준비를 하고 갔지만 막상 실전은 다르더라고요. 다행히 예비 시부는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듣자니까 공대를 나왔다지? 그 정도로 공부해서 대기업 들어갈 정도였으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살았겠네. 참 대단해. 우리 아들보다도 나이가 어린데 우리 아들이 배울 점이 참 많겠어. 그렇죠, 아버지. 저도 이 친구 똑똑하기도 하지만 참 바르게 큰 거 그게 존경스럽다니까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글쎄 대학교 다닐 때도 거의 과탑이었고 내내 장학금 받았대요. 게다가 지금은 월급도 저보다 많아요. 이 정도면 1등 신부감이죠? 그러자 내내 잠자코 있던 어머니는 1등 신부감은 무슨... 너 결혼시장에 내놓으면 좋은 여자들 줄 서고도 남아.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여자가 남자보다 돈 많이 벌어서 못해 쓴다니. 괜히 남자 기죽이기나 하지. 나중에 애 낳고 살면서 회사 다니는 건 뭐 쉽대? 취직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겠니? 제가 들어도 가시가 잔뜩 돋친 말이었습니다. 어허, 이 사람 앞에 대놓고 뭘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러나? 얼른 밥부터 먹자. 예비 시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호통을 살짝 치자 남자친구 어머니는 그 후 말도 없이 제 앞으로 밥과 국을 퍼주셨고 식사하는 동안에도 어쩐지 제가 먹는 모습을 한참 보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밥맛도 몰랐죠. 그래, 뭐 좋다. 다른 건 다 좋아. 근데 우리 영훈이한테 얘기는 들었다만
부모님이 안 계신다지? 그럼 너는 어디서 컸니? 연락되는 일가 친척도 아예 없는 거니? 아, 네, 어머니. 저 들으셨겠지만 시설에서 자랐고요. 친정은 없어요. 대신 같이 시설에 있던 언니나 동기들과는 가족처럼 지내고 연락하고 있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의 대답을 듣고는 억장이 무너지는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야말로 천혜고아였구나. 하긴 부모 없는 것들끼리 의지하고 살면 좋지. 네가 그런 환경에서 어쨌든 잘 자라려고 애쓴 건 충분히 알겠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둘만 좋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집안과 집안의 만남인데 나도 참 당혹스럽구나. 사실 나는 영훈이한테 네 얘기 듣고 처음에는 올 필요 없다고 했었어. 근데 애 아빠가 너 범상치 않은 아이 같다고 얼굴을 한번 보자고 해서 본 거다. 너도 이해하지? 부모 입장에서 하나 있는 자식이 고아랑 결혼한다는 거 달거워할 부모 없다. 나는 솔직히 말해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버님은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말을 들으셨어도 크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어머님은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드셨는지 계속해서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그저 제가 잘 자랐건 말건 필요 없이 고아라는 이유 하나로 제가 못마땅하셨나 봅니다. 그런 데서 커서 그런가? 왜 이리 키도 작고 말랐니? 우리 아들은 키도 크고 훤칠한데. 이래서야 내가 어디 가서 너를 며느리라고 자랑은커녕 내놓을 수나 있겠어? 이리 말라서 애나 제대로 낳을 수나 있겠니? 원래 너처럼 마르고 깡다구만 남은 애들이 애는 하나만 낳고 힘들다고 더 이상 안 낳는다고 하더라. 우리 집은 손이 귀해서 적어도 둘은 낳아야 하는데 말이지?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 아무 말을 못하자 예비 시아버지랑 남자친구가 말려서 그만하셨는데 그 뒤에 후식으로 과일과 차를 먹는데도 계속해서 질문하시며 마음에 안 든다는 티를 계속 내셨어요.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지만 예쁘게 봐달라 좋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정색을 하시면서 아들이 택한 여자인데 당연히 존중하고 허락하지만 사람 한 번 봐서 다 마음에 들 수는 없는 거고 본인 성격이 좀 대놓고 말하는 성격이라서 그런 거니 이해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비 시아버지랑 남자친구도 옆에서 예비 시어머니 성격이 원래 좀 저렇다고 그래서 가족들 사이에도 오해가 가끔 생긴다며 저한테 사과하셔서 최대한 마음을 풀고 자리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도 계속 안 좋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 직업도 미리 들으셨으니 다 아시면서 다시 물으시더니만 한숨까지 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휴,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여자는 그저 교사나 공무원이 최고인데 너 고아라도 결혼할 생각을 했으면 그나마 점수 따게 사범대를 갔어야지 뭐하러 사회생활을 해보겠다고 회사에 들어간 거니? 거기서 살아남아 봤자 취직하면 그만 아니냐? 너도 그럴 생각으로 우리 아들 꼬신 거 아니니? 이것까지도 참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머니가 저에게 과도와 사과를 주시더니만 어디 한번 깎아봐라. 그래도 기본은 배웠는지 한번 보자. 보육원에서 이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이나 있었을지 모르겠다만 원래 이런 건 다 엄마한테 배우는 건데 앞으로는 나한테 배워야겠구나. 저는 긴장해서가 아니라 뭔가 화가 나는 마음을 누르며 저에게 건넨 사과를 아주 예쁘게 돌려깎았습니다. 남자친구는 계속 자기 엄마 눈치와 제 눈치를 보느라 바빴죠. 영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닌가 보구나. 그래, 음식은 좀 잘하니? 여자는 착오로 음식을 잘해야 해. 그래야 바람난 남편도 다시 집에 돌아오는 법이다. 그나저나 너 술도 좀 마시겠구나. 혹시 술 자주 마시니? 회사 생활하면 회식도 자주 하고 아무리 여자래도 술 한두 잔씩은 할 거 아니니?
그것도 걱정이네. 그냥 얌전한 교수이길 바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아들이 아까워서 어쩐다니. 저는 어머니 하시는 말을 내내 꾹 참았습니다. 그래도 첫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모든 걸 뒤집어 엎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과일까지 다 먹고 거실에 다시 앉았을 때 어머니가 또 하시는 말을 듣고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너 그럼 돈은 좀 모아놓았니? 우리 아들같이 멀쩡한 집 아들 데려가면서 설마 돈 한 푼 없이 온 건 아닐 거 아니냐? 예단할 돈은 있니? 네, 어머니. 제가 원래는 결혼 생각이 없어서 혼자 살 거 대비해 늘 돈은 모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서요. 결혼 자금은 충분히 있습니다. 얼마를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보통 다른 집 며느리들 하는 만큼은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럼 나중에 나한테 통장 잔고 한번 다 까보렴. 내가 봐야 어느 정도 할지 고민을 할 거 아니겠니? 아이고, 이런 것도 네가 부모가 없으니 뭘 알기나 하겠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알려줘야겠구나. 어? 우리 아들 정도면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좋은 집안에서도 선자리 수두룩하게 들어올 텐데 어찌 생각할수록 답답한지 모르겠다.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더 이상 저도 못 듣겠네요. 천하가 뭐가 어떻다고요. 나보다 좋은 회사에 학벌도 좋고 돈도 잘 버는데요. 엄마가 잘 모르나 본데 엄마 아들 그렇게 잘나지 않았어요. 나 결혼식장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알았어. 너는 여자한테 빠져서는 엄마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는구나. 너 왜 고아들이 무시당하는 줄 알아? 고아 티를 내기 때문이야. 자격지심이 있으니 모두 낙작하고 자존심이 아주 세지.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결혼해서 살다가 골치 아플 수도 있어서 엄마도 이것저것 됨됨이를 보느라고 그런 거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저를 무시하는 예비시모의 언행을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그동안 살아온 저의 삶을 고아라는 단어 하나를 가두고 저리 말씀하시는 건 못 참겠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예의 생각 안 하고 그냥 물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 보네요? 제가 고아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이유 말고 다른 걸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아들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안 드시면 그렇다고 말씀을 정확히 해주세요. 지금 상황은 어머니가 제 됨됨이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저 부모 없다고 무시하는 걸로 느껴지네요. 아무리 제가 조건이 객관적으로 안 좋다고는 하지만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너무 하신다 싶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고아로 살았다지만 그날처럼 수치스러웠던 적은 없었네요. 그런데 저의 눈빛이 변하는 걸 보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어머머머머머! 제 눈빛 독하게 변하는 거 봐라. 내가 몇 번 건드리니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어? 이것 봐라 아들. 엄마 말이 맞지? 너 결혼해서 평생 독한 년 소나기에 잡혀 살고 싶어? 엄마 생각엔 쟤 아마 서서히 부모 자식 사이를 끊어놓을걸? 너 이래도 쟤랑 결혼한다고 고집 부릴래? 나가봐라. 너 같은 신랑감 없어서 난리야. 근데 왜 굳이 결혼을 해도 저런 고아랑 하겠다는 거야? 저런 말까지 듣고 제가 뭐라 말대꾸 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냥 이건 아니다 싶어서 먼저 일어나겠다고 하고 나왔었어요. 제가 좀 정색하고 나오니까 남자친구와 예비시부가 시어머니를 나무랐습니다. 예비시모는 분위기 눈치채셨는지 집을 나서는 저를 굳이 따라 나오셔서 가지 말라며 마음에 없는 게 뻔하면서도 일단 말리셨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신발을 신고 나오니까 본인도 화가 나셨는지 저더러 그러시더라고요. 내 아들이 아까운 건 사실이 아니냐? 부모 입장으로 그런 말도 못하니? 솔직히 고아랑 결혼하는 거 좋다고 할 시어머니 없다? 아무리 그렇다고 어른이 와서 참는데 싸가지 없이 대꾸도 안 하고 나가니? 이게 다 부모한테 배운 게 없어서 하는 행동이지. 이러시는데 저는 아무 대답 안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는 남자친구랑 당연히 싸웠고요. 엄밀히 말해 싸운 게 아니라
제가 결혼하지 말자고 먼저 말한 거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미 집도 있고 월급도 그 사람보다 많아요. 남자친구는 모아놓은 돈이 5천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굳이 따지자면 제가 고아인 거 빼놓고는 그 사람보다 꿀릴 것도 없는데 이 부분은 남자친구한테 말을 안 했어요. 돈 많이 못 모아둬서 속상해하는 사람 기죽이기 싫어서요. 근데 저런 식으로 무시당하고 나오니까 정말 화나고 결혼할 마음도 싹 사라지더군요. 그날 그렇게 집에서 나와 저는 당연히 우리 결혼하는 거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무조건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솔직히 저는 인사드리러 갔다가 남자친구한테까지 정이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선아야, 나도 그날 엄마랑 완전 대판했어. 나도 태어나서 엄마 말 거역하는 거 처음이긴 했는데 결혼은 내가 하는 거잖아. 엄마가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건 알았지만 설마하니 너한테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내가 정말 사과할게. 네가 원하면 우리 엄마랑 연이라도 끊을 수 있어. 그러니까 결혼 안 하겠다는 말은 하지 말아주라. 어? 오빠 엄마도 말했다시피 결혼을 우리 조차고 둘이 할 수는 없어. 나는 결혼하면서 오빠네 가족들 연 끊어놨다는 말 듣기도 싫고 역시 나 싫다는 분 설득해가며 결혼하는 건 아니다 싶네. 우리 당분간 시간 가지자. 물론 결혼은 여기서 스톱이야. 내가 엄마 다시 설득해볼게. 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나보다 더 나은 점을 어필해볼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선아야. 나는 분명 결혼 못하겠다고 말했어. 오빠네 엄마 속내 그렇게 적나라하게 들었는데 내가 뭘 어째? 고아인 게 내 잘못도 아니고? 우리 그만하자. 당분간 연락하지 마. 나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거든.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자. 그 후로도 저에게 계속 매달리는 그 사람을 몇 번 내쳤습니다. 아마 그날 이후 회사 다니면서도 저랑 헤어진 것 때문에 자기 생활을 잘 못하는 듯 했어요. 원래 남자가 여자를 더 좋아하면 포기가 어려운 법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미적지근하게 굴면 헤어지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도 냉정하게 굴었습니다. 그렇게 한 보름이나 지났을까요?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받아보니 다름 아닌 그 사람 엄마였습니다. 예비 시모라고 하기도 싫은 그 아줌마였죠. 황당하게도 무슨 말을 했냐면요. 한결 전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며 시간을 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귀한 아드님하고 결혼 접었다고 담담하게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예,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야. 어른이 만나자고 전화까지 했으면 무슨 말이든 듣겠다고 나와야지. 그렇게 들어보지도 않고 거절하면 못 써. 아무튼 내일 시간 내라. 내가 기니 할 말이 있어. 그렇게 다시 그 사람 엄마를 만났습니다. 저는 아줌마가 다시 한번 악담을 하면 2배로 더 되돌려줄 각오를 하고 나갔는데 아줌마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얼굴과 태도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얘 선아야,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 못하게 됐다고 거의 2주간 식음을 전폐하고 시위를 하더라. 네가 그렇게 대단하냐니까 참나 너랑 결혼해야 하는 이유를 쭉 나열을 하더구나. 근데 말이야, 영훈이가 그러는데 네 앞으로 벌써 집도 벌써 해놨다며? 혹시 그 역 앞에 있는 그 아파트니? 네, 맞는데요? 근데 그건 왜요? 세상에, 맞는구나. 그 알토란 같은 아파트 지금 5억이 넘던데, 맞지?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 그 아줌마 눈빛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아줌마가 왜 저를 찾아왔는지 말이죠. 역시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네 아파트를 우리 아들 명의로 해주면 너랑 결혼하는 거 허락하마. 나는 너한테 평생 정성으로 키운 내 아들을 주는 거니 너도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떠니? 솔직히 네가 어딜 가서
우리 아들 같은 남자를 만나. 너는 우리 아들 아니면 평생 결혼도 못할걸? 그 아파트 우리 아들 명의로 해줘. 그리고 나도 너를 딸처럼 생각할 테니까 우리 집에 잘할 각오해라. 그렇게 한다면 내 이 결혼 허락하마. 이러시는데 어찌나 헛웃음이 나던지요. 제가 웃으니까 어머니는 긍정으로 알아들으신 것 같더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엿이나 먹이자 싶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정말로 제 아파트 영훈 오빠 명의로 주면 결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 입 갖고 두 말 하겠니? 언제쯤 할래?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내가 아는 법무사에 맡길 테니 며칠 내로 집 등기권리증 가지고 올래? 네, 어머니. 그럼 제가 내일 모레까지 서류 준비되면 연락드릴게요. 어머니도 서류 명의 이전 서류 준비해 주세요. 저의 대답을 듣고는 그 사람 엄마는 아주 싱글벙글이시더군요. 저한테 웃으며 잘 가라고 손까지 흔들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파트를 꿀꺽할 생각을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 정도까지 머리를 굴리실 줄은 정말 예상치 못했죠. 어쨌든 저는 나름의 준비를 해서 어머니께 연락을 했습니다. 서류가 준비되었으니 만나자고 말입니다. 어머니는 득달같이 제가 말한 아들 신분증과 인감 도장을 들고 약속 장소로 왔더라고요. 예, 너 서류 준비 잘한 거지? 명의 이전하는데 세금은 내가 내주마. 시세 차익이 커서 세금이 많을까 걱정인데 어떨까? 이미 집을 이전받은 사람 마냥 김칫국을 잔뜩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에게 고아라고 아들 아깝다고 외치던 예비 시모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사람이 너무 사악해 보였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어머니. 서류 먼저 보고 말씀하시죠. 신나서 자리에 앉으시더니만 남자친구 신분증이며 인감이며 위임장이며 준비한 서류를 꺼내더군요. 저는 그 아줌마 앞에 미리 준비한 매매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 얘, 이거 뭐니? 매매 계약서? 무슨 매매를 말하는 거야? 무슨 매매냐뇨? 어머니, 당연히 집 매매 계약서죠. 어머니가 제 집 명의 아들한테 달라면서요. 제가 어머니 아들이랑 가족도 아니고 설마 증여를 말씀하신 건 아닐 테고 명의 이전하려면 당연히 정당하게 매매 절차를 거쳐야죠. 아, 그러니까 거짓말로 계약서만 써놓자 이거구나. 이러면 싸게 판 걸로 해서 절세도 하고 말이지. 좋은 방법이구나. 어디다 도장 찍을까? 돈은 있으실 테니 긴 설명 안 할게요. 일단 계약금은 오늘 주시고요. 등기 치는 날 잔금 주시죠. 저 싸게 이 집 안 팔아요, 어머니. 시세대로 받으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그러자 어머니 얼굴에 웃음기가 싹 가시더라고요. 뭐? 계약금? 잔금이라니? 너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나더러 아파트 매매 대금을 달라는 소리니? 저는 태어난 얼굴로 아줌마에게 되물었어요. 네, 당연하죠. 설마 아줌마, 제 5억이나 하는 아파트를 지금 공짜로 취득세만 내고 아들한테 명의 이전해달라는 소리였어요? 어머, 나 원참 황당해서 그럼 내가 돈 주고 달라고 했을까? 예, 너 우리 아들 이름으로 명의 이전 해준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딴소리야? 그러지 말고 내 말대로 해. 결혼하면 어차피 둘이 살 건데 명의가 뭔 소용이니? 더 좋은 집 이사 가면 그때는 공동명의 하면 될 거 아니야. 한풀 꺾인 목소리를 저를 달래려 하길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누굴 진짜 호구로 하나. 정말 못된 심보네요, 아줌마. 이렇게 내 아파트 아들 명의로 해놓고 나 트집 잡아서 나가라고 하면 나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는 거잖아요. 내가 뭐 이 결혼 집까지 포기하면서 하고 싶은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줌마 아들 돈 모은 거 고작 3천이거든요? 그 돈 가지고 결혼하면 좋아할 여자 없어요. 뭐 좋아요. 내가 고하니까 돈 없는 건 감사하려고 했는데
이거 뭐 완전히 도둑놈 심보네. 미안하지만 저한테 집 매매 대금 줄 거 아니면 절대 명의 이전 못 해줍니다. 어디서 남의 집을 꽁으로 먹으려고 하시는 건데요? 그러자 아줌마는 제가 건넨 매매 계약서를 구기며 손까지 부들부들 떠시더군요. 하지만 구구절절 맞는 소리만 하는 저에게 제대로 반박도 못했습니다. 너 고아주제? 집 한 칸 있는 거 감안해서 내가 마음 크게 썼더니 뭐가 어째? 너 솔직히 집 없고 돈 없으면 아무도 거들떠 안 봐. 이 정도로 어른이 합리적인 방법 제안했으면 너도 적당히 나와야지. 다시 한번 말해봐. 우리 아들한테 네 집 명의 줘. 매매는 무슨. 우리 그런 돈 없다. 결혼하든지 그 집을 주든지 선택해. 참. 아줌마, 저 결혼 안 한다니까요? 저한테 매달리는 거 아줌마 아들이라고요. 돈 없으면 명의 달란 말 하지 말아야죠. 저 부모 없이 혼자 자랐지만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돈도 있는데 아줌마 아들은 부모 다 있으면서 그 나이 되도록 집도 한 칸 안 해주고 뭐 했어요? 어디 결혼시장에 아들 한번 내놓고 팔아보세요. 돈도 없으면서 무슨 집을 내놓으래? 아줌마야말로 완전 거지근성의 도둑놈 심보네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줌마 아들한테도 전하세요. 이 결혼 절대 안 한다고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데 아까워하는 아줌마의 눈빛이란 그제야 속이 후련했습니다. 아주 제대로 갚아준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요. 남자친구와 그 사람 엄마가 번갈아가며 전화하고 문자 해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가 저한테 찾아와 저딴 요구를 한 거 뒤늦게 알고는 죽어라 사과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더 이상은 저에게 결혼하자는 말 양심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면서 잘 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둘 사이는 정리했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마음을 못 잡는지 연락이 간혹 오긴 했지만요. 당연히 저도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좋아해서 사귄 사람인데 저라고 마음이 좋을 리 없죠. 한동안 저도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울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 이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제 자신에게 견고한 확신이 세워지더라고요. 인생과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가치관을 정립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시간은 소중한 추억으로 마음 한편에 담아두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잘못한 건 딱히 없어요. 그냥 자기 엄마를 못 이겼을 뿐이고 그 사람이 감당하기엔 너무 센 엄마였던 것 뿐입니다. 지금은 그냥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만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나 잘 산다 못 산다는 어떠한 소식도 듣고 싶지 않고 앞으로 마음으로 기도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에게 다음이라는 기회가 있다면 다음에는 이런 상황을 겪지 않게끔 좀 더 성숙한 사람과 가족을 만나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주변 친구들이 저에게 해준 조언이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결혼이라는 행위가 일생일대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아냐며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고 파혼한 거 정말 잘했다고 하더군요. 왜 여자들은 30 넘어가고 주변에서 경쟁하듯 결혼하기 시작하면 좀 조급한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 정년기인 나이에 파혼이라는 일을 겪으면 더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 저와 같은 일을 겪는 또래분들이 있다면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파혼한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고 그냥 인연이 아닌 거라 생각하라고요. 이제 어떻게 또 사랑을 하지? 이런 걱정은 하지 말았으면 해요. 결혼하기 위한 남자를 만나지 말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면 반드시 더 멋진 사람과 사랑이 온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신승리하기로 했습니다. 저의 파혼 사연 잘 들어주셨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잘했다고 더 잘 살 거라고 응원의 댓글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